차라리 허그 보증을 없애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허그 보증을 없애고 관리 감독을 좀 투명하게 하고 충분히 전세 사기는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충민입니다. 지금 전세제도가 굉장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허그 보증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 사기라든가 여러 가지 현상으로 전세 기피 현상이 현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들도 전세를 놓는 것보다는 월세를 선호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전세제도의 종말, 과연 국민에겐 유리할까 불리할까?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나라 전세제도의 역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65년 동안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 65년 동안 굉장히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 주거 안정 역할을 해오고 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세제도는요, 1959년도에 민법에 포함이 되면서 처음 전세라는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1981년도에 주택임대차 보호법, 아주 강력한 특별법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소액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전세 세입자들,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강력한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더욱더 전세제도가 견고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자, 우리 서울 도심권 같은 경우에는 10평 기준으로 살펴보면은요, 올해 9월 기준으로 10평 원룸 이하를 살펴보면은, 월세는요, 73만원, 그 다음에 전세보증금은 약 2억 1388만원 정도, 2억 1500만원 정도로 굉장히 좀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고, 세입자들이 거주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월세나 지금 전세자금 대출이 굉장히 잘 돼 있죠. 5대 은행뿐만이 아니라 허그 보증, 그 다음에 정부에서 하는 정책자금 대출도 전세자금 대출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월세로 살면은 보증금 1억당 전환율이 6%에서 7% 정도 되는데 대출 이자, 만약에 보증금을 내가 1억짜리를 전세를 산다 그러면은 80% 최대 80%까지 나오는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데, 이런 경우 3.5에서 4%대 4% 이하대로 전세자금을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월세에 사는 것보다 굉장히 합리적으로 비용을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세를 선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 전세를 임대인도 꺼려하고 임차인도 꺼려하는 이런 시장이 왔습니다. 특히 이제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전세 사기 대출. 이제 정말로 사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한 사람이 이제 바지사장이라고 하죠. 이제 뭐 노숙자나 이런 신용이 없는 사람들의 이제 명의를 빌려가지고 수백 채, 수천 채를 보유를 하다가 파산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임차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있는 이런 상황들, 작금의 상황들, 이런 상황들 때문에 전세를 굉장히 꺼려한다. 임차인들이 꺼려하고,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대출을 받아서 월세를 놓고 그 월세로 이자를 충당하는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세 제도에 대해서 뉴스 기사를 좀 살펴보면은요. 자, 이러다 전세 사라질까? 월세만 찾는 빌라 시장. 월세만 굉장히 찾고 있고요. 대부분 이제 그 월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형주택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빌라 시장이 특히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불안 원인 꼽는 전세. 전세가 굉장히 지금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5대 은행에서 한 달 증액 이제 전월 대비 뭐 증가율을 살펴보면은 약 한 2,500억 정도가 매달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뭐 이자라든가 아니면 전세 사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금융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전세 사라질까? 월세 쪽으로 빨라지는 비중, 월세로 비중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신문에서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보면 월세로 비중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임대 시장에서 전세가 굉장히 전세 계약이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허그에서는
계속적으로 대의 변제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제 그 회수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전세가율을 낮추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거는 마찬가지, 정확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세 사기 등으로 8월까지 2조 7천억 원이라는 돈이 이제 회수가 안 됐다라는 그런 뉴스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허그, 악성 임대인. 악성 임대인은, 자, 이게 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돈이 있거나 아니면은 사기를 치는 목적으로 처음부터 작정을 했거나라는 악성 임대인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보증금 대의 변제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의 변제금 이 추이를 좀 살펴보면은요, 자, 2020년에는 결국에 6,400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24년 올해 연말까지의 추산 금액은 약 6조 3천억 정도 될 것이다. 하지만 자, 허그는 보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증료를 받습니다. 보증료를 받는 거는 4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오히려 대의 변제하는 것은 6조가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회수율은 8%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 애초부터 예견됐던 이런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을 만든 게 2015년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5년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전세가율을 볼 수 있는데 전세가율이 이제 100%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00%였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뭐 전세를 하더라도 얼마에 하더라도 전부 다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하면 가입하는데 전혀 장애물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을 안 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 전세 임대를 들어가는 사람들도 왜냐면 당장 내는 몇십만 원이 아까웠기 때문에 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면은 이 가입료를 내야 되는데 이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이 돈이 아까웠기 때문에 자, 중개 수수료 내야 되죠. 한번 전세 이사하려면 중개 수수료 내야죠. 또 실질적으로 이제 이사 비용 내야죠. 또 이사 갔으니까 또 새 집으로 뭐 아니면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갔으니까 가구도 몇 개 사야죠. 돈 들어갈 일이 많은데 이 보증보험료가 내는데 굉장히 아까웠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엔 전세 사기 사건이라든가 이렇게 특별히 대두되는 게 없었기 때문에. 자, 하지만 2023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요. 자, 이전과 이후가 이제 구분이 됩니다. 이전과 이후가 구분이 되는데, 자, 이 전세가율 100%였던 게 2024년 5월 1일 기준이고요. 자, 5월 1일 기준으로 이때부터는 전세가율이 90%로 낮아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에 제가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2019년도 이때부터 전세 사기 사건이 대두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MBC PD 수첩에서 처음 이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서 이제 다뤘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전세 사기 사건이 가장 이슈가 됐던 게 2021년도부터 2022년도. 하지만 현재 진행형이다. 진행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2023년 5월 1일 날 전세가율을 90%로 낮추면서 그러면서 126%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때 굉장히 많은 임대인들이 보증금을 2-3천만 원 만들어서 이제 그 임차인한테 돌려주느냐고 굉장히 많이 고생들을 했는데, 자, 이번에 또 112%로 낮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뭐 결정이 된 거는 아니고요. 아직 이게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은 임대시장 자체는 당연히 전세는 못 놓고 월세를 놓을 수밖에 없다. 근데 월세를 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전세를 놓던 임대인이 월세를 놔야 됩니다. 그러면은 월세를 놓으려면은 그 보증금을 빼주고 월세를 놔야 되는데 그 보증금을 빼줄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은행 대출을 받아야 되죠. 하지만 작년 9월부터 시행된 스트레스 DSR 2단계, 그 다음에 올해 7월부터 시행하는 스트레스 DSR 3단계, 그리고 뭐 생활자금 대출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신용 대출이라든가 대출을 옥죄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올 겁니다. 혼란의 상황이 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시행되면 절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전세제도가 만약에 없어진다? 전세가 없어진다라고 하면은 65년 동안 서민의 주거 사다리, 그러니까 내가 빌라 전세로 살다가
아니면 빌라 전세로 살다가 아파트 전세로 갔고요. 아파트 전세로 살다가 조금 더 돈을 모아서 소형 아파트를 매매를 합니다. 그리고 소형 아파트에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또 돈을 모아가지고 중형 아파트를 또 매수를 하고요. 이런 일련의 사태들, 그러니까 주거사다리 역할을 해오던 이 전세가 사라지면 과연 누가 좋을까요?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가 현실화가 된다? 전부 다 현실화가 된다? 그러면 임차인도 지고 임대인도 지는 게임입니다. 이거는 누가 제일 좋냐면 정부만 좋습니다. 왜냐면은 월세를 받으면 월세만큼 임대소득이 확실한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임대차 3법 통과한 게 2020년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되고 나서 우리는 뭐를 하고 있습니까? 전월세 신고제를 하고 있죠. 자,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면은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계약서를 들고 가가지고요. 자, 그러면 월세를 간다고 하면은 월세는 이게 바로 이제 국세청하고 연동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바로 임대소득세가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 임대소득세에 대해서 당연히 정부는 세수를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이게 다 소득세에 대해서는 당연히 내야 되지만 월세를 받는 분들은 지금도 성실하게 성실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가 없어지면 임차인들이나 임대인들이나 모두 고통스럽다. 그리고 월세를 받는다라고 월세를 하면 만약에 임대인들이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가장 보편화된 게 뭐가 있습니까? 가장 안 좋지만 가장 보편화된 거. 굉장히 밑에 있는 약자만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조세의 정가. 자, 임대소득세를 내게 된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월세 가격을 세입자한테, 임차인한테 부담을 시킵니다. 임대인들은. 그게 바로 조세의 정가입니다. 우리나라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쪽방촌이 굉장히 돈이 없는 분들이 거긴 거주를 하시잖아요. 쪽방촌이. 판자촌, 쪽방촌. 하지만 달세, 일세로 따지면 평균 73만 원인 10평 이하의 73만 원인 월세보다 일세로 따지면 훨씬 더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모두 패배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이나 일부 언론들에서는 전세제도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무이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세제도가 차츰 없어질 거다. 그리고 없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59년도에 민법에 전세제도를 포함을 하면서 65년 동안 명맥을 이어오고 서민이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저리로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전세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전세제도도 문제가 됐고 이제 전세 사기, 그 다음에 신축에 대한 전세 사기 사건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들 때문에 전세가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졌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면 현실적으로 많이 고통스러울 거다. 약자들이 고통스러운 제도일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세제도는 충분히 명맥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허그보증도 너무 무리하게 낮추거나 저는 차라리 허그보증을 없애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허그보증을 없애고 관리 감독을 좀 투명하게 하고 하면은 충분히 전세 사기는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점점 더 사라지는 전세, 월세 계약이 늘어나는 이 상황에서 만약에 전세제도가 없어진다라고 하면은 어떤 부분, 어떤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제도는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허그 보증을 뭐 112%로 낮춘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다시 고려해보고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에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이제 할 정도로 굉장히 조심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연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옆에를 좀 둘러보고 그런 연말을 좀 따뜻한 연말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하시고 농산 쪽에서 뭐든지 좋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현실적으로 컨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촬영하는 그런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